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안에서 올 들어 가장 강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고 일부 학교 벽에 균열이 가는 등 지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차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추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의 중원 금당지에서 기존 미륵사지 조사에는 없던 백제 사찰 건축 기법이 발견됐습니다. 흙과 깬돌을 교차해 기초를 만든 것으로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이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진행해 정확한 개축 시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전국에서 방문객이 늘어 군산 먹거리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선한 수산물을 싸게 팔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상인 간 갈등을 줄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익산 함여릅이 새 읍장과 이장들의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상호 비하 발언으로 시작된 갈등이 집단 사직의 항의 집회, 행정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 지원센터 입지를 놓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부안에서 올 들어 가장 강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고 일부 학교 벽에 균열이 가는 등 지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현재까지 1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추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6분쯤 부안 일대 지진이 발생하면서 땅과 건물이 흔들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올 들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겁니다.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로는 12번째 강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익산과 군산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도내에서는 77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익산시 남중동 담벼락이 기울어지거나 군산 지역 중학교에서는 내벽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도내 지진 피해 신고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101건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 벽, 조적으로 쌓이는 벽들로 쌓은 조적 벽이 조금 크랙이 간 거라서. 기상청은 부안 진앙지 인근서 16차례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진 규모도 최대 3.1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여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진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부안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 14개 시군과 지진 상황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댐과 저수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도민들에게 지진과 관련한 추가 상황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여진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를 투입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땅 밀림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들어 부안에서 국내 최대인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건축물 내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건축물 내진율은 13.6%로 전국 평균 16.4%보다 낮았습니다. 내진 대상 건축물 36만 4천여 동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건축물은 4만 9천여 동에 불과합니다. 내진이 확보되지 않은 대부분의 건물은 민간 건축물입니다.
정부 공모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익산 함여읍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새 읍장과 이장들의 상호 비하 발언 갈등으로 집단 사직의 항의 집회, 행정 소송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마을 지원센터 입지를 놓고도 갈등이 불거져 사업 추진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북부청 사업. 아침부터 함열 이장들이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임한 새 읍장과 함열 이장단 협의회장 간의 비하 발언으로 불거진 대립으로 5월에 열은 함열 읍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는 등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익산시를 찾아가 원만한 화해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통 행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함여읍 이장 46명은 익산시에 집단 사직서를 냈고 해임 통보를 받은 이장단 협의회장은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읍장님의 권위적인 태도, 그리고 독선적인 것, 또 확인되지 않은 발언 갖고 이장님들 계속 비하하시고. 함여읍장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이 면박을 당했고 이장이 집단 민원을 유발하거나 선동해 행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는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여읍장을 공개 석상, 이장단 공개 석상에서 비하를 해서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장들과 읍장의 갈등은 120억 원 규모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과 헬스케어 시설 등이 들어서는 마을 지원센터 입지로 당초 예정지는 함여읍 와리에 있는 164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모 확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익산시가 제안한 3151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포함해 7곳이 대체 부지로 검토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마을 지원센터 사업 예정지가 변경된다면 전라북도와 농림부의 변경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 부지를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시에서는 그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의도, 저가 무엇인지는. 익산시는 당초 예정지로 정부 공모를 받았지만 막상 가설계를 진행해보니 주차 공간 부족 등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것일 뿐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예비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 함여읍 중심지에. 그래서 그 공간이 예비계획상의 공모사업 때 선정됐던 그 사업 부지가 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든지 있으면 또 여러 군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는 2027년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함열 농촌 활성화 사업. 하지만 이장들의 집단 반발이 불거지면서 자칫 사업 추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해만굴 명소화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해만굴 주변에 설치물과 광장 등을 조성하는 해만굴 명소화 사업이 이달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해만굴에 뜬다리 부두와 군산세관, 말랭이 마을의 과거 모습 등 군산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부조가 조성됩니다. 어청도에서 국내 기록이 없던 회적색 주름버섯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발굴 조사를 통해 어청도 등 호남권 4개 섬에서 주름버섯 속 버섯 5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름버섯 속은 전 세계적으로 500여 종이 기록돼 있으며 버섯이 성숙하는 과정에 따라 주름살이 분홍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주름버섯 속 버섯 5종을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시는 군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60명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농협에서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2,900여 개 이용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기존 정수시설의 신설과 개선, 광역상수도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장과 보조 수원지의 노후화와 원수로인 대간선수로 오염 우려 등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익산의 일평균 상수도 공급량은 13만 2천 톤. 이 가운데 66%인 8만 7천 톤을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나머지 34%인 4만 5천 ton을 금강과 신흥정수장 등 자체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급수체계에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는 금강과 신흥정수장이 내용연수 30년을 넘겨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된 지 70년이 지난 신흥보조수원지도 바닥에 쌓인 퇴적물로 조류 발생이 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수약품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 어우보에서 대간선수로를 통해 흐르는 원수가 지면에 노출돼 있어 인근 산업단지와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오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개선이나 광역상수도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광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정수장 보조 수원지 개선 또는 건설을 해야 할 시기 현재 그 시점에 와 있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 검토 중인 자체정수장 개선안은 기존 정수장의 부분 개량과 표준 정수처리 시설 재건설, 고도 정수처리 시설 추가 건설 등 3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체정수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1,700억 원부터 최대 2,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개선 비용이 상수도 요금에 반영되면 시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7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자체정수장 개선과 광역상수도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익산 시민단체들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명택 라이크 익산포럼 대표는 급수체계가 광역상수도로 바뀌면 매년 수도요금이 약 120억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 한 75억 원 정도, 그리고 수자원공사 물을 먹게 되면은 또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 38억 원 정도 해서 아마 매년 시민들 수도요금이 120억 원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혼합급수를 포기하면 광역상수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응성을 다방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공청회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대표와 익산참여연대는 급수체계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체정수장 급수체계 문제의 해결안으로 시설 개선과 급수체계 전환 등이 제시된 가운데 익산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에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 가운데 16.8%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0년이 넘은 하수관 425km 가운데 71.8km에서 변형 파손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중대 결함이 발견된 곳은 차량 이동량이 많고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평화, 송악, 모현, 국가산단, 영등지구 등 27km를 정비하고 있으며 인화, 어양, 부송동 등 43km 구간도 서둘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익산 주얼리 특화단지가 산업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유주얼리 특화단지가 이같이 선정돼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얼리 특화단지는 올해 온라인 상거래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디지털 마케터, 라이브 커머스 심화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도내 저수율이 높아 가뭄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0%로 평년의 60%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또 섬진강댐의 저수량도 600만 세제곱미터로 예년보다 150만 세제곱미터가 많습니다. 행안부는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어 가뭄 우려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신선한 수산물을 싸게 팔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방문객이 늘고 있는데요.
상인 간 갈등을 줄이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 등을 강화한 게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지 1년이 된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평일인데도 싱싱하고 싸다는 입소문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기존에 없던 활화 매장이 생기면서 젊은 층의 발길도 붙잡고 있습니다. 방문객 횟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전층에는 어르신들 그렇게 오고 점심 부분에서는 좀 중년층들이 이렇게 오는데 제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오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퇴근하고 들리면서 그런 젊은들이 오후에는 그렇게 또 많이 또 찾아줘요. 지난해 황금 행사 때는 넉 달 동안 10만여 명이 찾았고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와 신선한 수산물을 살 수 있는 117개 점포가 밀집된 점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생활화되면서 지난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시장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동대표 공동체제 운영 방식이 상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회장 체제에서는 모든 문제를 회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 동대표 체제로 바뀐 뒤로는 동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든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고 잡음 없이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양심 저울을 설치하고 규정을 위반한 점포는 퇴출시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의 참홍어를 주력으로 홍어 전문 식당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어 전문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군산 홍어가 흑산도 홍어보다도 더 품질도 낮고 맛도 더 좋은데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해서 전문 식당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서해안 대표 수산시장으로 옛 명성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단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사업단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은 없었고 되돌려받은 돈은 현대글로벌에 도움이 되지만 새만금 솔라파워의 이익이 될 수 없기에 업무상 횡령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비자금 2억 4,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6분쯤 군산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군산 나들목 진입로 인근에서 6.5톤 화물 트럭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70대 트럭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만금에 골프장을 짓는 레저 관광 사업이 서류 위조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가 설립한 박세리 희망재단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된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추진 서류는 위조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단은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단 측 법률 대리인은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가 재단 인장 등을 위조해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화합물 제조업체에서 작업자 6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7분쯤 군산 소룡동의 한 화합물 제조업체에서 30대 A씨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A씨 등은 호흡곤란이나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질인 스틸렌 모노머를 보관하던 탱크 내부와 주변에서 작업하던 중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내 중원 금당지에서 기존 미륵사지 조사에는 없던 백제 사찰 건축 기법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흙과 깬 돌을 교차해 기초를 만든 건데요.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출토된 유물과 토양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진행해 정확한 개축 시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미륵사지 가운데에 위치한 중원 금당지. 직경 2.2m에서 2.4m, 깊이 1.2m에 달하는 건물 기둥 기초시설인 적심시설 11개가 발견됐습니다. 흙과 돌이 고르게 섞여 있는 기단을 되파기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원 금당지 서편 기단은 흙과 돌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습니다. 또 적심시설은 보이지 않고 많은 양의 기와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흔적들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익산 미륵사지 제19차 발굴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금당지 하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절개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내부 하강 조사를 통해서 금당지 주변의 자연지형과 그다음에 사역의 대지 조성 양상, 그리고 금당지 하부의 기초 구조와 내부 시설의 변화 양상을 토층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절개 조사하였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고요. 흙과 깬돌을 교차해 기단을 만든 것은 기존 미륵사지 조사에서 확인된 백제사찰 건축기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원 금당지 서편에서는 기와 등 유물이 출토돼 기존 기단 기초를 허물고 다시 보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조사단은 출토된 유물들을 토대로 기단의 개축 시기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원, 서원 금당지와 삼국시대 권위 건축물의 축조 방식도 비교합니다. 이제 석재, 토양, 그다음에 목탄 시료에 대한 연대 측정 등을 통해서 그 기단이 왜 개축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그 시기를 좀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로 새로운 백제인의 토목 기술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농특산물 가공 제품 69개를 알리기 위해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했습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소규모 가공업체 20개소 69개 품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관을 찾는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관심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내 외식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삼계탕과 비빔밥의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7,000원, 비빔밥은 11,54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삼계탕과 비빔밥을 비롯해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은 1년 전보다 평균 4%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8%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삼겹살은 0.6%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안댐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공은 지진 발생 이후 약 3시간 동안 정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댐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여진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서명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투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추진단체들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청구 인원인 1,693명의 3배가 넘는 6,152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주민투표 절차 추진을 위해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부를 받은 완주군은 서명자 수 집계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 등을 거쳐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은 1997년, 2009년, 2013년에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했지만 완주 지역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황영석 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황 도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집행부 내부가 간부 갑질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험과 연륜을 갖춘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황 도의원과 3선의 박용근 도의원, 재선의 문승우 도의원이 맞붙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이리와 포차 축제가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과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14일에서 15일 오후 5시부터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에서는 골뱅이 무침, 계란말이 등 60개 메뉴가 만원 안팎의 가격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바비큐 구역과 푸드트럭 구역도 마련됩니다.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를 이용하면 10% 추가 적립도 가능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한국건설기계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내일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10주년 성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한국을 넣어 국내 건설기계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건프면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이후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 1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데이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데이 클래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하고 지역 내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주민들과 칸포 도마 만들기, 접시에 그림 그리기 체험을 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등 2동 분협회가 정성껏 마련한 물품으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분협회원들은 직접 캔 쑥으로 만든 절편, 쑥썰기, 쑥 가래떡을 비롯해 들기름과 참기름 등 꼼꼼하게 선별한 고품질 물품을 판매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수익은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